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포항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포항이고요. 물건 번호 118336번입니다. 물건 번호 하나 체크하셨다가 본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모텔 황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물건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18336번이고요. 본 물건은 1대1,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서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 2011년 8월 12일이고요. 층수는 1층부터 3층으로 되어 있죠. 1층은 주차장, 2층은 객실, 3층은 뭘까요? 3층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평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층 주차장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은 주차장, 칸이 다 이렇게 쳐져 있죠. 2층은 뭡니까? 2층은 객실이죠. 여기 3층이 바로 3층이 여기에 이제 카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직원 숙소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층수는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이 130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130평.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의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일반 상업지역 드라이빙 무인텔이 일반 상업지역에 있을 때 대지 면적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면은요 200평 미만입니다. 200평 미만.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계획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평수가 어떻습니까? 보통 300평 이렇게 초과하죠. 300평을. 왜냐하면 일반 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땅을 가지고 넓은 땅을 가지고 드라이빙 무인텔을 운영하기에는 수익이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130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상업지역에 모텔을 허가를 받고 신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30평 정도면은요, 해당 물건의 객실이 한 35개 이렇게 나오고요. 주차 대수 어떻습니까? 주차장 1층만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는 한 13대 이 정도 나오고요. 만약에 지하까지 주차장을 사용한다면 지하에 한 10대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주차장이 23대 정도 되겠죠. 객실이 35개에. 그래서 해당 물건은요 박스형 모텔을 짓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희소 가치를 누리겠다. 왜? 일반 상업지역에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만났을 때에는 희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 박스형 모텔을 포기하고 드라이빙 무인텔을 이렇게 신축한 거죠. 건축자가. 그래서 해당 모텔이 대지 면적이 130평, 연면적이 231평이고요. 연면적은요, 여러분, 연면적은 일반적으로 1층에 이렇게 바닥 면적 있죠? 2층에 여기 바닥 면적, 그리고 3층에 이렇게 바닥 면적.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용적률, 산적, 연면적까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향후에
모텔 황제가 건축물 대장을 말씀드릴 때 그 컨텐츠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연면적은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이 연면적이구나.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가 12억이고요. 네, 소유권자가 직영 중이죠. 최대용자 9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9억까지 왜 가능할까요? 해당 물건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면 최대 용자가 9억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최대 9억까지 가능한 거죠. 네, 따라서 실인수가 3억이면 본 드라이빙 무인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 2천만 원입니다. 월 매출 2천만 원. 월 매출 2천만 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서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다. 예. 그렇다면 해당 모텔은요, 객실수가 10개인데 월 매출이 2천만 원입니다. 모텔 황제가 운영을 한다면 객실수가 10개밖에 안 되더라도 월 매출은 최소한 2,500만 원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00만 원 정도 최소한. 네, 그런데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라는 거는요, 그만큼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께서 운영에 대해서 미스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월 매출 2천만 원인데요. 모텔 황제가 운영하면 2,50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죠. 최대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최대로. 해당 모텔이 최대로 매출이 가능한 거는요. 모텔 황제가 분석했을 때는 3,800만 원입니다. 3,800만 원. 네, 그 이상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객실수가 10개이기 때문에. 그나마 해당 모텔이 3,8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일반 상업지역에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실, 객실수가 10개이기 때문에 대실 회전율을 높여야 됩니다. 예, 대실 회전율을 높여야 하고요. 또한 단가, 대실 단가 있지 않습니까? 대실 단가도 해당 모텔은 아무리 지방이지만 25,000원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25,000원 정도는. 다른 박스형 모텔이 2만원이면 한 5,000원 정도는 최소한 더 받아서 단가가 높게, 회전율을 높게 해야만이 매출이 가능하고요.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드라이빙 무인텔은 상대적으로 숙박에 의한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낮거든요. 그렇지만 해당 모텔은 일반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도 가깝고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반경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일반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숙박도, 따라서 숙박 매출 비율도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드라이빙 무인텔보다. 따라서 해당 모텔은 3,800만 원까지는 매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를 합쳐보시면요. 해당 모텔은요, 초과 수익률은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초과 수익률이라는 거는 매출이 현재 2천만 원인데 본인이 해당 모텔을 매수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투자하시고 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보다 많은 서비스와 보다 많은 청결로서 손님을 모신다 해도 매출을 3,800만 원 이상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과 수익률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예상할 수 있는 초과 수익률은 누릴 수가 없고요. 단 평균 수익률, 여기에서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은 리스크 위험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가 위험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텔이죠. 네.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초보 예비 창업자
초보 예비 창업자에게 적합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호텔을 한 10년씩 운영해 보신 여러분께서 계신다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메리트를 별로 느끼실 수가 없겠죠? 본인이 어떠한 노하우로서 운영을 해도 초과 수익률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모텔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낄 수 없겠으나 우리 예비 창업자,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 적합한 물건이라고 모텔 황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해당 물건은요, 취득 가격 이하로 금 매매 중인 물건입니다. 금 매매 중인 물건이요. 그러면 취득 가격은 얼마고 현재 매가가 얼마냐라고 보셨을 때 현재 소유자께서 취득하신 취득 가격은 13억 8천만 원에 본 물건을 취득하셨고요. 현재 매가죠. 소유자가 원하는 호가입니다. 호가는 현재 얼마에 진행하고 있죠? 12억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해당 소유자께서는 마이너스 1억 8천원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취득가격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은 매수인께서 모텔을 사고자 하시는 고객님이죠. 매수인께서 취득가격 이하인 물건은 또 다른 메리트가 있다. 세법상 또 다른 메리트가 있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모텔 황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요, 기대 수익률까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이용자 9억 받으시죠? 이자 지급액. 대출 원금 9억이죠. 연 이자율이요 4.3%고요. 연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게 뭡니까? 상대적으로 5%가 안 되죠.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은행권, 금융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가 낮은 거죠. 9억 곱하기 4.3%의 이자율을 적용하시면 1년에 3,87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한 달로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약 32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담금을 여러분께서 지급하셔야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중에 320만 원이죠.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기대 수익률 초기 투자 자본 얼마입니까? 3억 투자하시죠? 3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중에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12개월이죠. 100% 곱해 주시고요.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약 32%. 이렇게 보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 2천만 원 중에 800만 원의 순수익을 보시려면요. 청소 직원 1명 고용하시고요. 부부가 직접 운영 시 이렇게 수익률을 볼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2,000원이면요 청소 직원 1명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조금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요, 부부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시는데요, 갑자기 손님이 밀려서 청소할 시간을 빨리빨리 해서 공시를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에는 부부 중에 우리 사모님께서 청소 직원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틈틈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한 월 매출 2천만 원이면은요 카운터를 보시면서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는 날도 있거든요. 전화 한 통화도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손님이 100% 효용을 느낀다는 건 아닙니다. 그
그런 착각에 빠지시게 되면 매출은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궁금한 게 많아서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죠. 네. 오히려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은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손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당 모텔에 대해서 90%에 대해서 만족을 느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10%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폰을 드는 겁니다. 사장님, 네, 이거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죠. 인터폰으로. 그런데 한 통화도 인터폰이 안 온다. 그럴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네. 인터폰이 많이 오는 것도 크레임이지만 인터폰이 전혀 울리지 않는 것도 크레임입니다. 네. 따라서 인터폰이 너무 안 오게 되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비우고 싶기도 하고요. 네. 또는 누워서 대낮에 잠도 잘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타성에 젖게 되면 여러분 평균 수익률은커녕 여러분 모텔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괜히 모텔 황제 말만 믿고 모텔을 창업했는데 내가 모양이 아니구나 라고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부동산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숙박업소인데요. 네,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따르고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운영에 협조하시고 가담하셔야만이 그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가 3억 투자했다고 해서 내 통장에 순수익이 항상 쌓이는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모텔 황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